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카의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아카이누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피스 1부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등장한 대장이자 지금은 해고 원수이며 에이스를 죽인 원수인 아카이누가 귀칼 세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아카이누가 대장이었던 시절, 어느 날이나 다름없이 아카이누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군함을 타고 나섰죠. 해적들을 전부 말살시켜버린 것이 자신의 정의이자 완수해야 할 숙명이기에 대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바다로 나가 해적들을 처부수곤 했습니다. 해적단이 머물고 있다는 작은 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곧바로 출격을 했고, 그곳에 내리자마자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해 정권을 날렸고 그 섬 자체가 엄청나게 불타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 있던 부하 한 명이 엄청나게 놀라며 일반 주민이 있으면 어쩌시려고 그런 공격을 하시냐고 했고, 아카이누는 인상을 쓰며 이런 작은 섬에는 해적놈들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며, 또한 설사 일반 주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를 다른 부하 한 명이 끌고 오며, 죄송합니다 대장님, 이 녀석이 대장님 배에는 처음 타서 이런 무례를 범했네요 라고 하며 그 부하를 데리고 가 사가즈키 대장님은 해적을 소탕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느슨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충고를 했죠. 그때 아카이누의 불길을 피해 소란스럽게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고, 아카이누는 놓치지 않는다며 그대로 그곳을 향해 뛰어갔는데, 그 해적들은 어떤 동굴 속으로 다들 들어갔고 동굴에 들어가면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반대편 출구가 보였고 뛰어봤자 벼룩이라며 그 출구로 나갔는데 웬 이상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죠. 사가즈키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곳은 자신이 왔던 섬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되돌아 동굴로 들어가봤지만 반대편 출구 같은 거 없는 평범한 동굴이란 걸 알았습니다. 건방진 해적 녀석들이 이상한 능력을 썼구나 라고 하며 분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아카이누는 무슨 일인가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한 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그 장면을 보자 필시 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자 이미 혈귀는 인간에게 큰 상처를 내 치명상을 입힌 상태였고, 혈귀는 자신 쪽으로 온 아카이누를 보고선 넌 뭐냐며 이렇게 인간을 먹는 걸 들켰으니 너도 죽어줘야겠다 라고 하며 달라들었죠. 그때 아카이누는 그래 너는 악이 확실하군 이라고 하며 달려드는 혈귀의 머리통을 잡고 조금의 힘을 주니 그대로 혈귀의 온몸이 마그마로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의 온도 때문에 즉시 혈귀의 세포가 전부 타버리며 회복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왔고 아카이누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를 보고 넌 뭐냐? 라고 했고, 아카이누의 손에서 녹아버린 혈귀의 시체를 보자 덜덜 떨면서 저는 귀살대온 무라타로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혈귀를 쫓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마저 혈귀를 녹여버리며 이걸 혈귀라고 부르는군, 내 녀석은 이 세계의 군인인가? 라고 물었고, 무라타는 귀살대는 혈귀들만 사냥하는 비공식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혈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었고 무라타는 성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혈귀란 존재들이 버젓이 다니는데 이 나라의 군인들은 뭘 하는 거냐며 인상을 썼고, 무라타는 그저 쩔쩔매고 있었죠. 아카이누는 그대로 군대 시설을 찾아가 혈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군인들은 그저 미친 사람의 헛소리를 듣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어느 세계나 멍청한 녀석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악한 놈들이 설치는 거라고 하며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내가 직접 나서서 혈기를 없애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혈기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아카이누는 일단 귀살대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길을 거니며 가고 있을 때 저번에 무라타가 입고 있었던 귀살대원복을 입은 사내가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내는 어떤 아이의 모습을 한 혈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이누는 그 모습을 꽤나 흥미롭게 쳐다봤고 그 아이 혈기는 목이 베이자 몸이 소멸했죠. 혈기가 소멸함을 확인한 그는 뒤를 돌아봤고 아카이누와 딱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주 사내미 아카이누에게 뭐야 당신은 아이의 모습이 혈기로 된 것에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라고 했고, 아카이누는 아무리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혈기라는 악의 자리에 들어선 자라면 죽이는 게 정이지 라고 했고, 사내미는 오 혈기로 아는 건가? 라고 하며 아카이누에게 관심을 보였죠. 아카이누는 사내미와 대화를 하던 중
사내미가 혈기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귀살대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자는 말이 좀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내미 역시 가끔씩 같은 귀살대원들에게도 너무나 잔혹하다고 소리를 들어 답답했던 참인데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있어서 꽤나 만족스러웠죠. 아카이누는 사내미에게 혈기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라고 했고 사내미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귀살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응시하는 약한 녀석들은 죄다 죽어버린 편이니 목숨이 아깝다면 포기하고 갈 길 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지금 애송이가 내 목숨을 걱정하는 거냐며 인상을 찌푸렸고 그대로 선별시험장에 갔습니다. 원래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선별시험을 치르지만 사내미는 왠지 이 남자에게서 강한 기운이 느껴져 혼자서 혈기들이 많이 있는 산에 들어가 살아남는 시험을 치르게 진행을 했죠. 시험이 시작되자 자혈기들이 아카이누를 뜯어먹기 위해 덤벼들었고 아카이누는 마그마 주먹 한 방씩으로 혈기들의 모든 세포들을 전부 태워버렸고 그걸 지켜보는 사내미는 그동안 혈기들을 언제쯤이나 말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답답한 마음이 희망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산에 있는 혈기들을 전부 녹여버린 후 너무 쉬운 시험이군. 이 정도도 해내지 못해 죽는 녀석들이 있다고? 그런 녀석들은 어차피 도움도 안 될 쓰레기들이니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했죠. 그러자 사내미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이러한 미친 살상력을 가진 인재가 있다며 특별히 귀살대원으로서의 입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사내미가 추천할 정도면 분명 귀살대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란 걸 신뢰했고 아카이누에게 입대 허가를 내줬죠. 아카이누는 그 후로 귀살대 까마귀를 통해 혈기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임무 성공률 100%로 어떤 혈기를 만나도 1초 컷을 내버렸습니다. 또한 많은 귀살대원들을 애먹였던 하연의 혈기들을 만났음에도 마그마 주먹 한 방으로 압살을 해 그 성과로 주의 자리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기 조합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와 아카이누는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 소년 귀살대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소년은 귀살대원이면서 혈기를 몰래 가방에 숨겨 동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때 깨어난 탄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고 주들은 함께 모여 어떤 처분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아카이누는 당연히 즉결 처형이라며 규율을 어기고 악인 혈기가 다닌다는 것을 한통속일지도 모르게 본보기로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네지코는 자신의 동생이며 지금껏 사람을 공격하지 않은 혈기니까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혈기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저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은 것일 뿐 힘을 갖게 된다면 필시 사람을 공격할 거라며 네지코의 가망을 들고 마그마로 통째로 태워버렸죠. 탄지로는 그에 엄청나게 분노하며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주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마그마 주먹을 탄지로의 복부에 꽂아 넣어 도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에 뒤늦게 나온 우베야시키 당주는 엄청나게 당황했고 네지코는 지난 2년간 인간을 죽이지 않는 혈기란 연구 가치가 있었는데 라고 했고 특히 그 소년은 지금껏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무장을 만난 증인이었다고요 라고 했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눈 깜짝 하나 하지 않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줬다간 조직 전체가 병들게 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점점 늦춰지기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이란 녀석은 내가 직접 찾아 죽이면 될 거 아니냐며 이런 약한 애송이와 혈기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주들은 아카이누의 이러한 사내미보다 더한 잔혹한 정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아카이누의 앞에 두 소년 귀살대원이 왔고 그들에게선 엄청난 분노가 느껴졌죠. 내 놈이 탄지로와 네지코를 죽인 녀석이냐며 그 착한 애들을 죽인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 귀살대 규율을 어긴 멍청한 꼬맹이를 말하는 건가? 라고 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탄지로와 네지코의 복수라며 짐승의 호흡과 번개의 호흡을 사용해 아카이누를 공격했죠. 그 둘의 검에 몸이 베인 아카이누. 하지만 베인 상처는 부글부글 용암으로 끓더니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의 칼은 이미 녹아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카이누는 그자들을 옹호하고 상관인 나를 공격하는 내 녀석들 역시 규율 위반이구나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려 이노스케와 제니치 역시 온몸에 화상을 입히며 살해해버렸죠. 그 소리를 듣고 뛰어온 시노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왜 귀살대 아이들을 죽이는 거냐고 하자 아카이누는 이자들은 조직의 규율을 어긴 어리석은 놈들일 뿐이다. 애초에 이런 녀석들은 도움이 될 리도 없고 심지어 약해 빠진 녀석들이었다. 이런 녀석들이 수백 명이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며 그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주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인가? 혈기를 말살하기 위해서라면 아군도 가차없이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내미는 어차피 우린 혈기들을 말살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니 혈기만 말살시킬 수 있다면 아무래도 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조 오바나 역시 나도 차라리 저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귀살하는 데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와 미치리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편의 아이들까지 해치는 건 너무한 것 같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암주 교회 역시 무의미한 살생을 두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군 이라며 눈물을 흘렸죠. 음주탱유는 화려하긴 하지만 저런 식의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건 불쾌하다고 했고, 기와 무이치로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염주쿄조로는 마그마의 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성격을 가진 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차갑고 냉정하게 나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했죠. 하지만 주들은 당장 뭐 아카이누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혈기사냥에 힘을 써주는 자인 만큼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아카이누는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혈기사냥을 하다가 무한열차를 지원가라는 까마귀의 말을 듣고 그곳을 향해 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무한열차 임무에 나서게 된 아카이누는 여기에 들어서자 지원으로 온 기살대원이라며 한 소년이 마중을 나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시나즈가와 게냐, 통주 사네미의 동생이었습니다. 게냐는 빨리 주의 자리에 올라가 사네미와 만나 사과를 하기 위해, 그리고 사네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12개월에 가까운 혈기 임무에 자진해서 나가고 있었고, 주를 도와 12개월을 해치워도 승진하는 데에 꽤나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한열차에 오게 된 거였죠. 아카이누는 혼자서도 충분히 혈기들을 소탕할 수 있었지만 잔심부름 같은 걸 시킬 수 있는 부하들이 오는 것은 싫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무한열차에 탔고 게냐는 도시락을 아카이누에게 건넸지만 아카이누는 자신은 별로 생각이 없다며 먹지 않았죠. 게냐는 험상궂은 아카이누의 모습에 괜히 주눅이 들며 혼자 도시락을 까먹으며 속으로 오마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검표원이 검표를 한 후 잠에 들게 되었는데 게냐는 꿈에서 어린 시절 형 사느미와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고 행복에 젖어 있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더운데 수박이나 먹으라며 불렀고 너무나도 맛있게 수박을 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긴 했지만 엄마와 형과 다른 동생들과 행복한 모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이누 역시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마그마 종옥으로 검을 끄고 해적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며 그들에게 공포에 대항해 되는, 자신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것에 뿌듯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가와 아카이누의 팔에 밧줄을 묶고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카이누의 몸에 밧줄은 어쩐지 감자마자 타버렸고 아카이누는 눈을 떴습니다. 뛰어난 감각으로 꿈이라는 걸 곧바로 파악했고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꿈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아카이누는 일어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자 내 녀석들의 짓이냐며 한 아이의 목을 한 손으로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저희는 그저 좋은 꿈을 꾸기 위해 혈기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그자가 혈기인 것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따랐다는 것은 한패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아이들을 때렸고, 마그마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즉사하지 않았지만 최소 뼈 몇 군데 정도는 부를 정도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혈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혈기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그때 열차의 내부에 어떤 촉수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치 열차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게냐도 깨어나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아카이누는 그대로 앞으로 돌진해 열차의 맨 앞칸을 마그마로 녹이면서 나아갔고 열차 밖으로 나가 맨 앞칸을 마그마로 녹여 더 이상 열차가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아카이누는 높이 점프를 해서 열차를 한눈에 보게 되었고 첫 칸부터 끝칸까지 하나의 괴물처럼 변해있는 걸 보자 한 방에 전부 태워 죽여버리기 위해 정권을 날렸죠. 앞칸부터 엄청난 용암의 불길에 휩싸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끝칸까지 녹아버린 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형체가 사라져버린 무한열차.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승객도 역시 전부 아카이누의 공격에 희생이 되고 말았죠. 그때 헉헉거리면서 이게 무슨 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옆을 보니 게냐는 그 공격을 본능적으로 피해 옆으로 튀어나가 마그마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혈기가 12개월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죽여버린 아카이누. 게냐는 사실상 혈기 대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굉장히 조급함이 느껴졌죠.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연사 아카자가 두둥 등장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거대한 키를 가진 아카이누를 보고 오늘은 제법 신명나게 싸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후 우선 약해 보이는 게냐부터 처치를 한 뒤 아카이누와 싸우려고 했죠. 게냐를 보자마자 뛰어들어 공격을 날렸고 게냐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막긴 했지만 양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카이누는 니놈은 눈알에 표식이 있는 거 보니 상현의 혈기로구나 라고 인상을 찌푸렸죠. 아카야는 니놈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곧 죽을 녀석에게 알려줄 이름 따위 없다며 강력한 포스를 내뿜었습니다. 그때 아카자가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나 볼까? 라는 말하며 순식간에 아카이누에게 접근해
주먹으로 복부를 쳤고 아카의 주먹은 아카이누의 복부를 관통했죠. 뭐야 방어조차 못하는 건가? 이대로 끝이군 이라고 말한 아카자. 그런데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고 팔을 빼보니 자신의 팔에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이 묻어 전부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마그마가 더욱 엉겨붙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통째로 뜯은 뒤 던졌고 팔은 곧바로 재생을 했죠. 아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게냐가 뛰어와 아카자에게 주먹을 날려 아카자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아카이누는 게냐의 모습을 보고 꽤나 놀랐는데 분명 아까 아카자의 공격에 양팔이 부러진 상태였는데 멀쩡히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고 게냐의 모습은 마치 혈기와도 비슷해 보였죠. 게냐는 쓰러져 있다가 아카자가 자신의 팔을 뜯어 던지자 상현의 혈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성과를 내면 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카자의 팔을 뜯어먹고 혈기의 힘을 얻은 거였습니다. 게냐는 특이 체질을 가진 자라 호흡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혈기의 몸을 뜯어먹어 혈기의 힘으로 싸우는 귀살대원이었죠. 그때 아카자는 요즘 귀살대원 녀석들은 검을 안 쓰고 이상한 능력만 가졌군 이라고 하며 일단 제일 위험해 보이는 저 키 큰 녀석부터 처리해야겠다며 파괴살 낮춤을 시연 후 자신의 회피율과 명중률을 끌어올린 뒤 멀리서부터 통합으로 난타라는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날렸습니다. 엄청난 포합들이 날아와 아카이누의 몸을 때리기 시작했고 직접 주먹이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카자의 팔이 마그마에 녹지도 않았죠. 이대로 계속 공격하다 보면 저 녀석도 인간인지라 죽겠지? 라는 생각을 한 아카자. 하지만 아카이누는 그대로 그 공격들을 전부 맞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했고 주먹을 마그마로 바꾼 뒤 대분할을 시전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공격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였고 거대한 용암 덩어리는 아카자의 옆 밑에 떨어졌지만 그 주변에 용암이 터지며 폭발했고 마그마 파편이 아카자의 온몸을 덮치게 되었죠. 아카자는 아까처럼 마그마가 묻은 부분을 뜯어내고 재생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몸 전체에 용암이 묻어 뜯어낼 수가 없었고 점점 온몸이 타들어가며 엄청난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이누는 저벅저벅거려와 상현의 여기도 별거 아닌 쓰레기로군 이라고 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아카자의 머리를 잡고 온몸에 마그마를 흘러내리겠고 아카자는 그대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녹아버리게 되었죠. 아카이누는 아카자가 사라지자 게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게냐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며 내 눈이 틀린 게 아니라면 내 녀석은 분명히 혈기의 힘을 썼던 것 같은데 맞나? 라고 했고 게냐는 자신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임무를 수행하다 이런 오해가 있었고 그때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교매를 설득해 귀살대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이미 게냐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없어 보였고 혈기는 어떤 녀석이든 간에 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의 호흡이 날아와 아카이누의 주먹을 칼로 막아 멈추게 했는데 그는 풍주의 사내미였고 사내미의 칼은 마그마로 인해 전부 녹아버렸죠. 아카이누는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리고 왜 나를 막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게냐에게 당장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에게 저 녀석은 내 동생인데 제발 봐주면 안 되냐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혈기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녀석이 바로 네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혈기를 두둔하는 거지? 라고 했고 사내미는 나는 혈기를 싫어하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온 거며 혈기와 싸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혈기의 힘을 사용할 줄은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했죠. 아카이누는 어쨌든 혈기를 말살시키려면 예외란 없다. 비켜라. 더 이상 나를 막아서겠다면 내 녀석도 적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게냐는 사내미에게 형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형을 만나 예전 그 일을 사과하기 위해 귀살대원이 되었고 주가 되어 형에게 인정받고 사과하기 위해 이런 힘이라도 키웠던 거야 라고 울면서 말했죠. 사내미는 다 필요 없고 어서 도망가 라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대로 주먹을 마그마로 만든 뒤 게냐에게 뛰어갔고 주먹을 꽂았죠. 하지만 아카이누의 주먹을 맞은 건 바로 사내미. 사내미는 배가 아카이누의 주먹으로 뚫린 채 게냐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너만은 혈기와 관여되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 바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너를 찾아갈 걸 그랬군 이라고 했습니다. 게냐는 사내미를 보면서 절규를 했고 그 순간 멀리서 쇠사슬이 날아와 게냐의 몸을 감고 당겨 그곳에서 끌어냈죠. 사내미는 죽어가며 제발 내 동생만은 건들지 마 라고 했고 아카이누는 다른 혈기가 된 이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그 녀석들은 죽여도 되고 네 동생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건가? 그게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고 사내미는 난 정의 같은 건 몰라. 그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원한 것뿐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너무나도 무른 녀석이군. 그런 마인드로는 세상에 있는 악을 뿌리 뽑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당신의 정의는 내가 볼 땐 악 그 자체야 라고 하며 눈을 감았죠.
그 시점 울며불며 왜 나를 데려왔냐며 차라리 형과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케냐. 암주 교메이가 케냐를 들쳐매고 엄청나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자신의 제자로 있던 케냐가 자신이 어딜 다녀온 사이에 무한열차 임무에 나가 성과를 쌓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겨두고 사라져 있었고, 가끔씩 이런 일이 없진 않았기에 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혈기의 힘을 사용한다는 걸 아카이누가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지겠다는 생각에 무한열차에 함께 가는 귀살대원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아카이누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하게 사네미를 불렀습니다. 사네미와 케냐의 관계를 알고 있던 교메이는 사네미에게 얼른 케냐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케냐는 호흡을 쓰지 못하고 혈기의 몸을 먹어 힘을 키우는 특이 체질인데, 아카이누와 함께 임무를 하다가 그 힘을 잃게 되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 전까지 케냐의 존재를 무시하고 케냐를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네미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무한열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던 것이었죠. 교메이는 그렇게 케냐를 들쳐매고 계속해서 뛰었고, 너의 형의 바람대로 이제 귀살대를 떠나 너만의 평범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냐는 어떻게 자신 때문에 대신 죽은 형을 두고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울부짖었고, 교메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너를 지키기 위해 쓴 방법이었으니 사네미를 위해서라면 넌 꼭 살아야 한다고 설득을 했죠. 그렇게 케냐는 귀살대를 떠나 먼 곳으로 잠적을 했고, 귀살대는 상현삼의 거물급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통주 사네미가 죽어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사네미는 상현의 혈기와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표명하려고 했지만, 아카이누는 혈기로 옹호했기에 내 손으로 죽였다고 말해버린 바람에 귀살대 주들의 사기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랭곡 표조로는 아무리 규율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료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아카이누의 앞에 나섰고, 분위기는 엄청나게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규율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규율도 지키지 않은 주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고, 표조로는 엄청난 분노가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음주우지 탱겐이 규율을 말리며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쯤으로 하고 일단 우리의 목적은 혈기 말살이니만큼 어서 다음 임무나 가자 라고 말하며, 지금 상현의 혈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으니 아카이누 형씨는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어서 그곳을 안내하라고 했고, 많은 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주의 탱겐과 함께 유곽으로 떠난 아카이누는 잠입수사를 해서 정보를 알아낸 뒤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는 탱겐의 방식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그냥 숨어있을 만한 유곽을 전부 태워버리면 편하지 않겠느냐고 했죠. 하지만 탱겐은 반대하며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일 셈이냐며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어차피 유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일 테고 이참에 청소를 해버리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그러자 탱겐은 내 아내 3명이 그 안에서 정보를 캐내고 있는데 그럼 내 아내들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 말에 살짝 당황을 해 탈루랄 할 뻔했지만 자존심에 하지 않았죠. 일단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 최대한 혈기만 죽이고 다른 것은 마그마로 태우지 말아달라고 했고, 아카이누는 상황 봐서 알아서 하겠다며 탱겐을 불안하게 했죠. 아카이누는 유곽의 손님으로 들어갔고, 유녀들은 딱 봐도 꼰대처럼 보였기에 서로 들어가라고 떠넘겼습니다. 그때 다키가 유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꼰대는 또 내가 참교육시켜주는 게 좋지 라고 하며 아카이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카이누의 험상궂은 인상을 보고선 예사로운 인간이 아님을 느꼈죠. 그것은 아카이누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익혔던 특유의 먹잇감의 냄새가 났고, 아카이누는 일부러 더 진상짓을 하며 다키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다키는 건방진 아재가 자신을 모욕하자 그냥 죽여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다른 유곽으로 할까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카이누의 뒤쪽으로 오비를 보내 순식간에 목을 잘라버렸죠. 하지만 목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누는 멀쩡했고, 역시 너는 혈기가 맞았구나 라고 하며 다키의 머리통을 잡고 바닥에 처박은 뒤 마그마를 흘려보내 몸을 녹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키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곧바로 오빠인 규타로가 튀어나와 내 여동생에게서 손을 떼라고 하며 공격을 해봤지만 규타로의 공격은 아카이누에게 먹히지 않았고, 규타로 역시 아카이누의 손아귀에 잡혀 뜨거운 용암 맛에 온몸이 녹아내려버렸죠. 그 용암의 여파는 건물 바닥을 녹이면서 지하실까지 흘러내려갔고, 그 지하실에는 탱겐의 아내 마키오가 잡혀 있었습니다. 다키가 죽어 다키의 오비들이 사라지자 마키오는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천장에서 용암이 떨어져서 조그만 실수를 해도 죽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순간 탱겐이 엄청난 속도로 뛰어와 마키오를 안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무식한 용암에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했군 이라고 하며 안심했죠. 그렇게 사망 플래그를 견뎌낸 탱겐과 아내들은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고, 귀살대 주들은
이번에 아무도 죽지 않아 기뻐했습니다. 그때 우가시키 당주는 조합회의를 열었고 지금 무자는 아카이누의 강력한 살상력에 상현 2마리나 잃은 상황이다 보니 시간을 오래 끌고 아카이누에 대해서 노출하면 할수록 무자는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에 무잔을 끌어들일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저택의 위치를 노출시켜 무잔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도박을 해보겠다고 했죠. 주들은 확실히 도박에 가깝고 실패하면 귀살대가 괴멸할 수도 있겠지만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무잔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일부러 귀살대 본부를 혈귀들에게 흘리기 시작했고 무자는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찾았던 우베시키 당주가 살고 있는 위치를 알아냈다며 이번에야말로 귀살대 녀석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강한 혈귀들을 잔뜩 때리고 귀살대 본부 쪽으로 죽여야겠죠. 어두운 밤이 되자 수많은 귀살대원들도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혈귀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 혈귀들이 득실거리며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모두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 가족과 동료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며 사기를 충전했고 곧이어 엄청난 대격돌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며 귀살대 주들도 혈귀들을 자신의 호흡으로 베어내며 싸우고 있었는데 상처 입은 귀살대원들의 몸이 어쩐지 이상했고 갑자기 귀살대원 중 한 명이 송곳니를 드러낸 채 귀살대 주들을 공격했죠. 표준어는 왜 같은 편인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귀살대원은 계속해서 표준어를 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본인의 의지가 아님이 느껴져 그대로 칼을 빼서 주변 나무에 그 대원을 꽂아놓은 뒤 나중에 꼭 도와주겠다 라고 했죠. 저쪽을 보니 무잔이 공중에서 상처 입은 귀살대원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있었고 그걸 맞은 귀살대원들은 혈기화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귀살대에게 진정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려고 전략을 짰고 귀살대를 혈기로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게끔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마그마 덩어리가 덮쳐왔고 혈기화된 귀살대원까지 전부 그 화력에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카이누가 두둥 등장해 마그마를 날리고 있었고 귀살대 주들이 당장 혈기화된 귀살대원들을 마음 놓고 베지 못하고 있자 자신이 쓸어버리기로 한 거였죠. 방금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귀살대원들이 아카이누의 공격에 죽어가자 주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무자는 아카이누를 보고 상현들에게 아카이누 먼저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상현사 한텐구, 상현의 교코가 덤벼왔지만 그들의 공격은 아카이누의 몸에 닿자마자 소멸해버렸죠. 아카이누는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몸을 마그마 주먹으로 녹여버렸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소멸이 되었죠. 그때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로 아카이누의 몸을 얼려보려고 했지만 도우마의 얼음은 아카이누 주변에 가자마자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아카이누의 옷을 그저 적실 뿐이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대로 대분화를 도우마에게 날렸고 도우마는 빙벽을 세워 그 공격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빙벽은 있으나마나 하는 정도로 곧바로 녹아버리며 도우마는 그대로 마그마로 인해 소멸하게 되었죠. 그 시점 무자는 계속해서 귀살대원들을 혈기화시키고 있었고 다소 체력이 높지 않은 일반 귀살대원들은 쉽게 혈기의 모습으로 되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런 귀살대원들을 제 손으로 전부 죽여버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현의 코코시보도 칼을 들고 있자 일반 귀살대원이 혈기화된 건 줄 알고 그냥 마그마 주먹으로 몸을 뚫은 뒤 녹여 죽여버렸죠. 시노부는 아카이누에게 혈기화된 귀살대원들을 막무가내로 죽이지 말라고 외쳤고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아카이누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따져가며 싸우면 피해자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묵살한 뒤 계속해서 귀살대원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때 연주 미칠의 몸 역시 조금씩 반전 같은 게 생기면서 혈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무장과 싸우다가 무장에게 당했던 것이었죠. 아카이누는 그런 미치를 보고 마그마를 날렸고 오바나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 미치를 구해내며 도망을 갔습니다. 아카이누가 그걸 쫓으려고 하자 시노부는 지금 당장 무장부터 죽이면 될 거 아니냐고 저 앞에 무장이 있다고 했죠. 그러자 저 녀석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군 이라고 하며 무장 쪽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했고 무장은 대라인 촉수를 끄집어내 아카이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무장의 촉수는 아카이누를 뚫자마자 전부 녹아버렸고 아카이누는 그대로 무장의 배를 주먹으로 뚫어버렸죠. 무장은 그 주먹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지만 배에 있는 구멍이 재생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세포를 더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이 세계는 약해 빠진 것들밖에 없군 이라고 하며 경교 홍련을 사용해 개의 형상을 한 거대한 마그마로 무장을 덮쳐버렸고 무장은 그 공격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의 귀살대 주들은 모두 기뻐하며 드디어 혈기화의 전쟁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부는 수고하셨다고 아카이누에게 음료를 건넸고 아카이누는 그것을 마시며 내 기억으로 연주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라고 하며 미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칠이는 어쩐지 아까와는 다르게 멀쩡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시노부는 미칠이에게 몸속에서 혈기의 세포를 없애주는 약을 투여했고 그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카이누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며 언제 또 혈기가 되어 다시 혈기가 퍼질지 모르니 처형을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엄청나게 아카이누를 경계했고 염조랭고 교주로가 아카이누의 앞을 막아서며 당신은 적당이라는 것을 모른다며 더 이상 귀살대원들을 죽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방금도 시노부가 만든 약으로 많은 귀살대원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당신이 가차없이 모두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혈기의 몸으로 죽게 된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카이누는 혈기가 된 녀석들은 결국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고 그런 녀석들은 애초부터 싹을 뽑아놓고 없애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했죠. 그리고 뇌놈들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봤자 이 몸에는 통하지 않는 거 모르냐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쿄조로는 난 당신의 손에 죽어간 많은 귀할대원들을 위해 네 녀석을 베겠다 라고 하며 화염의 호 오이 연옥을 사용해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이누는 어디 한번 해보라며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쿄조로의 검은 아카이누의 목을 순식간에 베었고 아카이누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로 재생하지 못했죠. 아카이누는 이게 무슨? 이라고 생각했고 시노부는 씩 웃으며 방금 당신이 마신 음료는 혈기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 인간이 가진 세포가 아닌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지. 그게 당신에게도 통할지는 미지수였는데 다행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규는 전부터 아카이누가 자신의 소중한 귀살대원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에 엄청나게 열을 받았고 주인 사네미까지 죽이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리 같은 편이고 엄청난 살상력으로 혈기 퇴치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며 이런 인물이 적으로 돌아선다면 그야말로 부자보다 더한 악당이 될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인 타마요에게 연락을 취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함께 연구해주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시노부는 타마요와 함께 그 약을 만들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도 그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였죠. 시노부 역시 자신이 치료해주며 꽤나 정이 들었던 이노스케와 제이치를 죽여버린 것에 아카이누에게 엄청난 반감이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이 세계에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고 어차피 자연계다 보니까 칼에 맞아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들에게 무력감을 선사하기 위해 몸에 힘을 풀고 있어 쿄조로의 칼에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바나이는 약해 빠진 우리에게 당한 기분 어떠냐고 미치를 죽이러 가다니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단칼에 목이 날아가 버리니 아쉽군 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이누는 죽게 되었고 귀살대 주들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이누에게 죽은 모든 이들을 애도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아카이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빌런에 가까운 인물이며 무장보다 더 답이 없는 인물이지만 인간과의 서사로 끝내기 위해 이런 전개를 해봤습니다. 귀멸의 칼날 속 인물들이 아카이누를 전투력으로 죽일 수는 없기에 이런 약물 설정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